정치권 쏟아지는 뉴스의 이면들 분석하고 전망하는 시간 정치본색 심층토론 김종욱 청와대 행정관 김종욱 정치학 박사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건희 박사와 대비시키기 위해서라도 박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야 돼요. 아, 그분은 유지 박사고요. 예, 예, 유지 박사와 또 대비시키기 위해서라도 예,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는 예, 장성철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이게 저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진짜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한번 쓱 떠본 거예요? 떠보면서 어떤 명분을 찾으려고 그래 이렇게 던졌는데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장제원 할게 이런 어떤 수순 보관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여론을 떠본 건지 아니면 진짜 마음이 있었던 건지. 제가 상황 파악을 다 했는데요. 예. 그걸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스픽스 자체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아니야. 일단은 아니야. 그냥 말해줘. 나 다른 것도 진짜 말해줄게. 진짜. 아까 그거 전 듣고 싶지 않아요. 아까 그거 이야기해줄게. 아니, 진짜. 안 들을 거야. 아까 그거 이야기해준다니까. 안 들을 거야. 우리 김종욱 선배님은 이 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아니 그쪽에서 한 것 같아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무슨 야당에서 했습니까? 입질해가지고. 선배님이 이제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제가 볼 때 입구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사가 다 지금 나오니까요. 예. 박영선 측에서는 비공식 제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비공식 제안이 하는 있었다. 거고. 근데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기사로 나온 거니까요. 예.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공식 라인은 아니지만 비공식 라인에서 검토가 된 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예. 저는 대통령실 내에 일단에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을 올렸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짰겠죠. 예.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로서 이 안을 올리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실성을 가지고 올린 게 아니라 이 장난치려고 제가 볼 때는. 장난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예. 이 카드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은 제대로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게 논쟁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이 세 사람 이름 딱 나오는 순간부터 이 얘기가 싹 도배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순간 예를 들어 물탄 거죠. 대통령은 또 사라져버렸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죠. 갑자기 그 자리에 박영선, 양비, 김종민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야 이거 보니까 제 느낌에는 소스는 김한길 위원장 쪽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니면 대통령을 가장 대통령 오랫동안 알았던 정무 라인 중에서 맞아 부부 간에 서로 관계가 있었지. 양비는 천거를 했지. 양비는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잖아. 박영선은 소위 이제 뭐랄까 반명이 아니라 비명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노림수를 가지고 쓸 카드는 아닌데. 근데 그런 말이 분명히 대통령실에 있었던 거는 같아요. 저희가 취재한 걸로도. 그런 말이 분명히 있었어. 근데 그게 그런 말이 뭐예요? 이런 말. 아니 이제 말해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말이 있었어. 그러나 그게 대통령의 의중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확인이 안 돼요. 진짜 의중으로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 앉히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의견 타진을 해봐. 이렇게 물어본 건지는 제가 받은 소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말은 있었던 것 같아. 분명히. 대통령의 예. 의중이었는지 아니면 예.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분의 의중이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가까운. 또한 예. 이렇게 뭐 정무 라인, 뭐 비서 라인에서 검토 대상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대통령께서 그래 한번 검토해 볼까 이런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탑다운 방식으로 떨어진 얘기입니다. 예, 예. 탑다운이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그럼 가까운 사람이네. 요즘에 그 오늘 한 보수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생활하시고 업무를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기사 한 줄이 있어요. 그래서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닮아가는데. 관저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그렇게 정치를 잘 아는 분이 이렇게 허투루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네. 어떤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딱 먼저 보도되면 그 카드는 버리는 카드잖아요. 그렇죠.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새벽 5시 반에 거칠게 단독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의도한 거고 밀어붙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다가 속보로는 바로 한 3시간 만에 검토된 적 없다. 그거는 이제 쭉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일단은 새벽 5시 반에 이제 속보가 나오게 된 거는 TV조선에는 조선일보 출신의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이 소스를 준 거고요. YTN은 YTN은 YTN 출신의 이기정. 엘모, 네,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비서관이. 엘모 비서관이 예. 소스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예. 국무총리, 비서실장은요 정권의 양 날개예요. 대통령의 그렇죠. 원투예요, 원투. 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비서관급에서 독단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흘렸을까. 그리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우리 검토도 안 했어, 이렇게 거부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 사람들이 아니야, 검토한 건 맞고 대통령 의중도 맞아, 이런 식으로 확인사설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다른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다른 라인.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통령의 참모 그룹에서 했다라기보다는 예. 다른, 물론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지만 예. 다른 라인이 대통령 외에 대통령께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과 함께 이런 일을 기획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분이 관저에 같이 계세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관저에 요즘에 많이 계시다라는 네.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잖아요. 네. 제3의 라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제4의 박지원 당선인께서는 뭐 4인방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제2의 최순실 얘기 나오고 얘기 나오는 내용들 자체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라인의 공식 라인을 제외한 새로운 그 옛날부터 계속 다른 라인이 있었고 그 라인에서 검토가 되는데 이것만 검토된 게 아닌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국장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방위로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갖다가 어떻게 예를 들면 정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정부 이런 이 두 가지 상황 자체가 계속 이렇게 서로 맞물려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고가 올라가고 제가 볼 땐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이건 어떤 보고가 올라가서 시나리오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고가 아니고 다른 라인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라인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라인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뉘앙스 자체가 어떤 이분들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사실은 여사가 직접 한 말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는 존경한다. 네.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그때 후보였죠. 그럼요. 우리 아저씨와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럼요. 제일 존경한다. 그런 이야기 했고, 그분들의 생각은 본인들이 하는 행동과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본인들의 어떤 이상,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아 인식이라고 할까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인들은 노무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이나 이런 거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면서 이런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같은 전형적인 야권 인사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좀 인연이 있는 분들의 이름이 나온 거 아닌가. 조금 인연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상당히 예. 알려진 것보다 이 박영선, 양정철 이 두 분과는 상당히 오래됐고 신뢰하고 있고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그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양정철, 양비가 밀었다는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러고 뭐 그렇죠. 2000년대 초반인가 그 정치권으로 영입하려고 했었다라고 했었고 추윤 갈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측근을 보내가지고 그냥 임기까지 잘 활동해라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게 양정철이다. 예.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다라는 것 같고, 저는 단순히 이 논란들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차원에서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 정계 개편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팔을 흔들겠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03석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무모하다. 아니야. 근데 충분히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상상력은 하거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히 그리고 외계인 본인이나 이 하여간 노무현으로 소수의 집권 여당의 소수자고 그리고 어떤 비주류로서의 어떤 비슷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 본인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이분들과 지금 또 다른 라인의 핵심 실세들 사이에 반목과 알등이 대단히 크고요. 예. 안 먹힌대요. 그냥 지시사항들이. 내가 왜 짐을 들어? 뭐 거의 이 수준이라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딴 분 얘기만 듣는다. 예. 거의 이런 수준이라서 대통령실이 완전히 지금 정무 기능, 조직 체계, 규율 이런 것이 완전히 지금 망가져 버렸다. 이게 근데 가능은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예. 이미 이거는 이제 안 되는 카드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쪽은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뭐 고집을 꺾지 않을 거다. 최소한 박영선 국무총리 정도는 꼭 이뤄내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주류의 입장, 특히 권선동 의원은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주류 입장에서는 지금 천만부당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랑 같이 안 갈 생각이신 거죠.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발언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탄핵 얘기 나오던데 할 테면 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면 안 될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국민은 할 수 있어요. 탄핵이란 단어에 대해서. 예. 근데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한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탄핵하면 하려면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제가 볼 때는 극단적인 정치 방식들을 채택한 것 같은데 저는 박영선 전 장관도 절대 가지 않을 거며 양비도 절대 가지 않을 거며 저는 김종인 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왔다 갔다 많이 변하는 분이어가지고 상황과 조건이 맞다면 근데 문제는 옵션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이 더 유리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은 많을 거지만 네,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결정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상황이 다 만들어져야 가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옛날에 그 양반 아래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다 던져봤겠죠. 근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는 순간 본인이 이걸 다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파하겠습니까? 만약 이걸 만약 받게 되면 박영선 국무총리가 돌파해야 될 부분이니까. 본인이 돌파해야 될 게 야권의 지지도 본인이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거길 왜 가는 거야?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다가 내가 가서 이렇게 바꿀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윤 대통령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도 다 계산을 다 오랫동안 정치한 분인데 제 생각에는 마지막까지 상황이 다 정리가 돼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갈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아니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김종민 의원은 안 한다고 했어요. 예. 자기는 연락받은 것도 없고 예. 협치는 세력과 세력이 하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이 가서 협치가 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그런 보기에도 생각이 안 없다. 할 것 안 간다라고 했고 예. 양정철은 이 모든 사안의 기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비판을 받고 뭐 안 받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비서실장을 하든 말든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예. 그분과 함께 예. 하여튼 여러 가지 판과 그림과 스케치는 계속 짤 거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고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최 앵커님 말씀처럼 저는 아직도 갈 가능성이 많다. 본인도 좀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한 대통령과 그분의 의지도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가지고 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박영선 제가 의원, 하나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큰 틀 차원에서 한번 판을 흔들어 보겠다, 야권을 좀 분열시켜 보겠다라는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죠.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석가탄신일 사면이든 아니면 8.15든 아니면 사면이 된다면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는 기획과 시나리오가 좀 맞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이건 지켜보시죠. 정치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을 사적으로 좀 사용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상황 나 대통령이 사면권 가지고 있어. 네. 야 김경수 한번 내보내 볼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게 정치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쓰레기 같은 거죠. 이 그러니까 정도 결국은 김경수를 사면한다면 김경수 사면은 김경수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고 이재명을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예. 그러니까 제 꿈속에서 그냥 본 건데 예. 그냥 이랬을 것 같아요. 양정철
이분이 이제 그분에게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원래 뭐 좋아하지도 않았고 예. 저기 뭐 지금 가망도 없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 좀 구속시켜가지고 그러면 민주당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때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사면시켜줘가지고 좀 친노 쪽과 좀 손 잡고 진보 세력을 좀 분열시켜가지고 정권 재창출하는 그러한 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또 하나는 개헌 던집시다. 그래가지고 판을 한번 흔들어 봅시다. 그래서 정계 개편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런 식의 일들이 꿈속에서 그냥 벌어지는 거를 제가 꿈꿨다. 근데 꿈꿨다는 이야기시고 저는 어젠가 그젠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개헌 제가 김한 기자랑 한겨레 김한 기자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이대로 밀리면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다 힘들어진다. 이준석 찬성 근본적으로 김종인 원래부터 내각제 그리고 조국혁신당 민주당 대통령 중임제 결선 투표 원래부터 그런 생각이었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개헌이 어떤 모습인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동상이몽은 있지만 개헌에 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의 최초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옳은 지적이네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쏙 빠지는 건 자기 한 명이잖아요. 누구야? 윤석열만 빠지는 거죠. 윤석열은 면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헌을 통해서 본인이 임기 단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는 쏙 빠지는 거죠. 던지면서 본인의 최상병 사건이랄지 김건희 디올백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을 본인은 구명할 수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이 강해. 왜냐하면 그 김건희의 그때 말했던 그 김건희 여사 방송 아니죠? 예. 예, 김건희 여사 그때 말했던 그 말 있잖아요. 예, 노무현을 좋아한다라는 그거는 뭔가 자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강남에서 서초동 그 고급 주상복합에서 살면서 자기 착각 속에서 본인들이 비주류고 뭔가 뚫어왔고 그거를 극복해 온 그런 사람들로 본인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 진실이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 착각인데 그 착각 속에서 10년, 20년 산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밀고 있는 거야. 네. 예. 제 생각엔 매우 유화적인 발상인 것 같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양비도 이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박영선 전 장관도 예를 들면 일정하게 가능성이 있겠나고 얘기했다면 이 모든 게 다 유화적 발상이다.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논의 안 하죠. 안 되겠구나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대표의 말이 맞구나. 3년은 너무 길어. 이제 더 이상 예를 들면 기대할 게 없어. 그럼 제가 볼 때 이때는 뭐 개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탄핵의 국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발상을 한다면 사과 한마디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건 정계 개편, 그러니까 사과한 시간에 정계 개편에 대한 생각을 유화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어떻게 믿고 3년을 더 맡깁니까? 그 박영선 전 의원이 이거 큰 그림을 그리는데 같이 기획을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꿈속에서 그리고 꿈속에서 그랬다는 제가 이야기죠. 이제 그걸 본 거죠. 꿈속에서. 예. 양정철이 그림을 그리고 그냥 박영선 시키자. 또 누구는 김종민은 이거 시키자. 이런 식의 기획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님이 꿈속에서 생각한 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꿈속에서 본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면 초과에 빠져 있어서 이런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사면 초과예요? 이 권력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검찰입니다. 검찰이죠. 예.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제 꿈속 이야기입니다. 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게 검찰은 영원히 윤석열 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2년밖에 안 지났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제 꿈속에서 본 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예. 전화를 안 받는 대통령이 전화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통화 중이라서 못 받은 게 아닐까요?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예? 저랑 똑같은 꿈을 꾸셨어요? 희한하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부터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그걸 감지했다. 총선 전부터. 검찰부터. 예, 총선 전부터 이미 감지했고, 그리고 총선 패배 이후에 어떤 이거는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본인들의 구명을 못 하겠다라는 검찰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건가요? 예, 본인들이라는 거는 김건희,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검찰이 전화를 잘 안 받고 있고, 특정 뭐 검사장 한두 분 정도만 전화를 받고 있다는데, 그 정도로 그립력이 약해졌다면, 그렇다면 어떤 인사를 해도 검찰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일가에 관한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예, 뭐 저도 꿈에서 예. 근데 모 지검장이 계속 개기려고 했었다라는 예. 건데 못 개긴 이제 그렇죠. 지금까지 참았던 건데 예. 이제 꿈속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끝까지 하다 보면 안 되면 많은 거지요. 거기도 왜냐하면 예. 뭐 자기들이 잘하면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그렇죠. 뭐 내리는 거 못 내리겠어요? 한번 내려봤고 한번 올려봤고 예. 자기들 다 노하우가 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지? 그렇죠. 3년도 안 남았는데 밖에 얘기 들어보니까 뒤숭숭하던데 그럼 뭐 굳이 뭐. 잘못하면 검찰 전체가 날아가는 거야, 지금. 그렇죠. 네. 검찰이 검찰 권력을 그냥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뭐 그렇게 운영을 했다면 그렇죠. 존재 이유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꿈이 맞다면은 그래서 대통령도 그걸 느껴가지고 공직기강 확립 이 얘기도 그렇죠. 하시고 그렇죠. 법률수석 비서관실도 만들고 그러면 아기가 좀 맞아요. 검찰에 대한 그립감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네. 수단으로 법률수석도 그 여론 언론에서 나오는 그 맨 귀퉁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해석이 맞다. 왜냐하면 그립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현재 그립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복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역은 잡을 수가 없거든. 그러네요. 현역 검사장이나 현역 무슨 차장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입안이 상당히 돼버렸어요. 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쇄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저는 막 들어왔어요. 대통령이 쇄심하지 못했다. 쇄심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뭐하러 하지 이 상황에서? 아니, 선거가 지고 난 다음에 국민 앞에서 쇄심하지 못했다. 예. 정책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 그다음에 나온 게 기강이잖아요. 잡돌이 치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조용히 해라. 패널들 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 타겟했습니다. 아니, 본인은 당하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이제 세상이 좀 좋아져야지. 예. 그 전보다는 다 달라져야죠. 저도 당할 만큼 당했기 때문에 뭐 그게 시작일 수 있어요. 더 당할 게 없어. 그게 예. 시작일 수 있어요. 아이 그럼 뭐 망명 가는 거. 그래도 아니 여기에서 내가 더 당하면 이거는 자유민주국가가 아닌데, 예? 진짜. 아니 선방이랑 방심이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예. 그러니까 천년만년 갈 줄 아는 거죠. 독재화가 진행은 되고 있다라는 스웨덴의 보고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아 그래요? 예. 그 꿈에 나오신 건가요? 아니 그거는 팩트니까.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참 정말 유감인 게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도 얘기를 잘 하셨던데 총선에 져가지고 상당히 여권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대통령실은 고작 지금 하는 게 이동관 시킬까? 장제원 시킬까? 이정현 시킬까? 정진석 시킬까? 아니 원희룡 시킬까? 양정철 시킬까? 박영선 시킬까 뭐 이런 거. 일주일 동안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 여당은 막 여기서 우리 그래도 우리끼리 다 나옵시다. 딴 목소리 내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과연 이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도를 해서 장제원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나요? 백도인데.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시키나? 근데 제가 아니에요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반대로 하고 네. 제가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반대로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요새 지금 장제원 시켜라! 예. 장제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 국회의원 선거 직전 한 몇 개월부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권성동 의원을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뭔가 하고 싶어 합니다. 당대표? 당대표도 하고 싶어 하고 뭔가 이제 왜냐면
수도권 아니면 영남인데 네. 본인은 강원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나는 중간자야.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조율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소리도 할 수 있어. 내가 검사 선배야. 뭐 이런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본인이 주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중진들은 역시 그 냄새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시기. 그래서 홍준표도 한동훈을 계속 타격을 하는 거고, 아, 이 시기가 왔다. 기다리면 안 된다. 제가 솔직히 난파선에 들어가면 해먹을 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난파선이 아닐 때는 해먹을 수가 없어요. 다 눈치가 그렇죠. 다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난파선에 들어가서 해먹겠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그렇죠. 아니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가서 국정이 정상화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아니, 와우. 권성동 의원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핵관들이 신윤들이 가서 야 국정을 수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오케이 잘했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하자는 거야? 윤핵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 어떻게 윤핵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니 저랑 친하니까 비판 좀 그만하세요. 아니, 또 이러면은 또 저한테 명단 좀 주세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 명단 좀 주시면. 그러니까 국민하고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상황이면. 전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지 방법이 없죠. 그러면 국민이 대통령실과 싸우는 순간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네. 끌어내리거나 제도적으로 탄핵시거나.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이렇게 외통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 길에 대환영입니다만 왜 정치라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외통수의 길을 피해가면서 적어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아주 본령이잖아요. 네. 근데 2년 동안 내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래 네가 날 끌어낼 수 있어?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 탄핵하려면 해봐.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말한 것처럼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2년 동안 이 정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적어도 자기가 거기에 흔적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조용히 해야죠. 그러네요. 그 국민의힘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나 메시지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뭐 쉬겠다, 자숙하겠다 그러한 당초의 판단이었는데 상황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당대회 출마를 해서 당대표직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결심까지는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나의 정치적인 미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 진영 자체가 괴멸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 보수 우파 진영을 다시 추스리고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떠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아서 아마 곧 본인 목소리를 좀 내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건 다 떠나서. 다 떠나서. 본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서서 죽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서서 죽겠다라는 것 같은데 지금 서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데요? 누구?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 있으면 죽이겠다고 근데 얘기한 그 건데. 힘이 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죽일 수 있는? 대통령하고 저녁 먹었잖아요. 거기서 대통령이 이틀 전에 얘기했을 것 만찬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조언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조언을 들은 게 뭐겠습니까? 당신 살려면 나 같은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추스려 가야 될 거야. 안 그러면 나 계속 땡깡 부릴 건데 뭐 내용은 그런 거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됐어 그럼 너 계속 땡깡 부려 이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겠죠. 그럼 뭔가 나눠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내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건데 받을 게 뭐겠습니까? 한동훈 서서 죽여야겠죠. 어떻게 한동훈을 살리면서 홍준표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의 세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자, 한동훈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열심히 총선을 위해서 뛰었어. 그리고 본인은 비례대표도 나가지 않았어. 뭐 뻔히 될 수도 있는데도 안 나갔어. 그리고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공천 과정 중에서 용산이 부탁을 하거나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았다, 거부했다. 그럼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뭐 어쨌든 용산의 분위기와 입장을 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 그때 공천 과정 중 선거운동 과정 중 대통령의 워딩들이 나왔잖아요. 내가 동훈이를 너무 믿은 것 같아. 이거는 뭐예요? 인간적인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계 끊으면 뭐 하겠어요? 죽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러한 분위기를 읽고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계속 나가! 나가!
아니 근데 만약에 당원 100% 경선 룰로 하는 거는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당원 100%로 하면 한동훈이 지금 될 뿐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작업을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작업 칠 수 있다? 네. 뭐 의원들 뭐 내 말 안 듣겠어. 이제 이러한 생각을 용산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다 내보냈잖아요. 아니 근데 공천권도 없어요. 차기 공천권 없어. 그 3년 후에는 본인이 물러나고 4년 후에 지금 된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이 네. 처음에 대통령도 너무나 쉽게 됐고 권력을 쉽게 잡았고 네. 지난 2년 동안 와, 저 국회의원들이 정말 내가 한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줄 서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고개 숙이는 것을 보고 계속 그럴 줄 알겠죠. 왜냐하면 나는 대통령이라는 현실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경악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여러 얘기를 페이스북에다가 자유롭게 하는데 가장 경악스러웠던 거는 당원 100% 경선률 그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아! 이 얘기는 뭐겠어요. 대통령과 교감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통령은 아직도 집권 여당 지도체제 꾸리는데 본인이 영향력과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네. 그렇죠. 예.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날아가나요? 근데 날라가? 아니 만약에 본인이 생각한 대로 안 됐다. 그래서 그 본인이 누구예요? 그 대통령?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래서 한동훈이 돼버렸다. 네. 그러면 이준석처럼 또는 뭐 나경원 안철수처럼 난리나? 김기현처럼 난리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하면은 뭐 김기현도 얼마 전에 날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가 시켰는데 뭐 예. 이번에도 그러면 되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음. 당원들은 특히 내 말은 잘 나를 뭐 지지하니까 내 말 잘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이제 있고. 가장 큰 계산의 착오는 본인 리스크랑 부인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판단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저쪽에서 일부 어떻게 말한 것처럼 8명, 9명 정도만 일로 넘어와서 재의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 하는 순간 제가 다 깨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통치 불능이에요 그때부터. 그 그렇죠. 정도 상황이 되면. 그렇죠. 근데 그걸 예를 들면 자기가 홍준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누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채양명주 중에서 이태원 특별법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수근 상경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사재판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고 부인 리스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적 그렇죠. 분노가. 예. 근데 그게 같이 터지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작동을 할 수 있겠냐고. 저 같으면 상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상상을 해내네. 이 사람들은. 이채양명주 중에서 검찰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양쪽에서 동시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건들기가 뭐 하잖아요. 네. 본인 수사권 관할도 아니야. 네.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어. 네. 물론 기소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특검이 안 된다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네. 근데 특검도 추진을 해. 특검. 재의결 될까 말까 그런 네. 분위기야. 거기다가 검찰에 제가 그 꿈에서 본 그 2반 정도로 봤을 네. 때는 그러면 김건희 관련이네 결국은. 김건희 관련해서 하겠다. 해야 되겠다. 최소한 소환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찰 측과 그리고 아유 그거는 안 돼. 라고 하는 대통령 측이 지금 이렇게 팽팽한 긴장을 하고 있고 대립을 하고 있고 그게 곧 늦어도 여름 전에는 뭔가 이야기가 나올 거고 최상병 특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황 자체가 달라져요. 맞아요. 이게는. 아주 간명할 것 같아요. 네. 검찰에서 아니 한 번은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퉁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퉁치고 넘어갈 수가 없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불러놓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통치 불능 상태로 가요. 만약에 불러놓고 소환 조사를 했는데 이제까지 나온 그 모든 정황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자체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촛불 집회도 그런 촛불 집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환되는 순간 그걸 또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을 텐데 소환되는 순간 그거는 뭐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을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무혐의다. 그리고 거기에 검사가 일선 검사가 사인을 한다. 그리고 지검장이 사인한다. 그거를 못해요 검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환되는 순간에 제가 보기에는 힘의 균형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지금의 힘의 역학관계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예. 저는 제가 보수파 사람이고요. 또한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찍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인 권력을 사유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못하고 이거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법률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치 지도자로서는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이제 법률적인 판단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력으로 방어막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가 지도자나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총선에서 심판을 한 것이고 그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연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런 비판까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좀 하세요. 뭐라고요? 그 부인 핸드폰 좀 뺏으라고요. 제가 제안하면 반대로 한다니까요. 절대로 뺏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핸드폰. 옛날에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게 있잖아요. 그 부인이 다양한 사람과 통화했던 내용들을 그렇죠. 다 들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방식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공식 라인은 다 사라져버리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정치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단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농단을 2년 동안 한 결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농단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면 그거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국에 있는 국민들이 그걸 안 막으면 그렇죠. 우리 주권이 다 예를 들면 새 나가는 건데 밖으로. 네.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볼 때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제2의 최순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제2의 최순실은? 그건 탄핵이에요. 발언 자체가. 그 발언 자체가. 예. 확인되면 탄핵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좀 무서운, 그러니까 진짜 보수파 패널이신 장성철 소장님이 그렇게 해도 싫어하는 탄핵이라는 사례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명징하게 장면으로 하나하나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야, 복잡하다 이 상황 자체가. 복잡합니다. 네. 총선 끝난 다음에 모 한국 최고의 경제신문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네. 중에 하나에서 요망한 무속녀 처단하라고 뭐 역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꽤 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과거의 이렇게 역사. 기술한 거죠? 과거의 역사를 기술한 거예요. 근데 이걸 경제신문에서 내네. 총선 끝나고 감히 그 감히 시점에. 이게 의미하는 거. 그리고 검찰에 위반되는 상황이 의미하는 것이 권력의 추가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무서운 건 TV조선 9시 뉴스 앵커가 연일 그냥 치 받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조중동 지금 칼럼이나 기사들 네. 가보세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상황이라면 또 계속해 말 안 들을 거야. 조중동 같은 경우 자기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가능하다면. 근데 계속 지금 경고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잔 기술들이 벌어진다면 예. 제가 좀 손절하겠죠. 손절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가 되면. 음. 아직까지 증거가 확보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좌절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본인이 주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판을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정치봉사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